지옥이다라는 말, 참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 말은요,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연극 대본을 썼거든요. 아주 유명한 극작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르트르가 쓴 닫힌 방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예요. 가르댕이라는 사람이 타인은 지옥이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 연극이 끝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르트르의 이 작품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그 대사에 굉장히 필이 꽂혀가지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 이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이 관심이 많았고 많이 생각하는 주제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 주제로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고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 철학적인 사유를 어떻게 드라마로 풀어나갈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드라마를 봤거든요. 근데 뭐 이 드라마가 무슨 호러물이에요, 호러물. 무슨 공포 영화 같은 드라마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그 진짜 그 의미를 담아내질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드라마를 뭐 그냥 조금 보다가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은요,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실존주의 인문학을 공부할 때는요, 공부가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는 뭐냐면요,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냥 실존주의가 이런 거구나. 하이데거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고, 뭐 키에르 케고로, 야스퍼스 뭐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실존주의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그 실존주의 철학이 나의 삶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지침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철학을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진짜 그 작품을 직접 읽지 않고 또 해설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지만 실존주의 철학만큼은 실제로 그 작품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지침으로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실존주의 철학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은 한두 편의 강좌로 다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잠깐 실존주의 10분 정리,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존주의를 30분 만에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될 수 있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실존주의를 공부한다면 정말 큰 손해를 봅니다. 실존주의는요, 정말 엄청난 사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철학적인 사유가 바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만큼은 좀 공부한다라기보다는 내가 확신을 갖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편 이 실존주의 철학을 다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그 확신을 갖는 일에 제가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기술자라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우리는 지식 기술자라 그래요. 머리도 좋고 뭐 암기도 잘하고, 예? 지식 기술자. 그런데요, 지식 기술자 말고 지식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지식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학은 지식 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숙고할 수 있는 철학적 사유로 다가갈 수 있는 지식인이 되고자 추구하는 그런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인문학 열풍이 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문학이 지식을 쌓기 위한 인문학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은 지옥이다, 이 작품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자 한 명하고요, 여자 두 명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이 지옥이 참 신기한 지옥입니다. 왜냐하면요, 호텔방이에요. 호텔방으로 딱 떨어졌는데 호텔방에 갔더니 침대도 있고 먹을 것도 막 주고 전혀 지옥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도 어리둥절합니다. 아, 도대체 이게 진짜 지옥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불이 24시간 동안 켜져 있어요. 그리고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도, 말하자면 타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지옥에 떨어진 세 사람이 고문기구도 없잖아요. 막 우리가 지옥 하면 그냥 막 뭐 불에 달군 막 새꼬챙이 막 그 벌레가 막 우리 살을 막 파먹고 그냥 막 정말 불이 막 불타는 지옥, 예? 막 그런 그 끔찍한 지옥의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 사르트르가 참 정말 위대한 철학자는 철학자인 것 같아요. 그 진짜 지옥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이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잠도 못 자요. 그리고요, 거울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없다 보니까 이 여자가 립스틱을 바릅니다. 립스틱도 있어요. 립스틱을 바른 다음에 그 립스틱이 제대로 발라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립스틱이 지금 잘 발라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만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처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이 지옥이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뭐 이런 지옥이 다 있지 하고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계속 감시하고 계속 참견하고 정말 정말 그 타인의 시선이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였어요. 그 지옥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타인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 타인의 시선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댕이라는 남자가 그렇게 끝에 외치는 거예요. 불타는 쇠꼬챙이, 활활 타오르는 불, 그것이 지옥이 아니었어. 지옥은 바로 타인이야. 라면서 그 연극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그 사르트르의 그 작품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 현대인들은 이 타인이라는 그 지옥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우리 타인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행복마저도요, 다른 사람이
규정해 놓은 그 행복을 내가 찾아서 살아야 돼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행복,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나도 같이 추구해야 합니다. 정말 나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택할 때도 그렇고 어떤 거를 택할 때도 정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정말 나의 재능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마음이 정말 뛰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말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자기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을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요 정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행복과 그 다음에 성공의 기준마저도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속에 내가 맞추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되니까 살도 많이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을 빼는 것입니까? 참 우리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좀 살을 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게으르다고 볼까? 쟤는 저렇게 먹는 것도 잘 절제를 못하고 얼마나 먹었길래 저렇게 살이 쪘을까? 운동도 저렇게 안 할 수가 있지? 순전히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는 이유가 타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살을 빼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살을 빼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가 의식해서 살을 빼는 겁니다. 그거 실존주의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실존주의자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면서 살을 빼는 게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내가 건강해져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을 빼든 운동을 하든 다이어트를 하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활력도 생기고, 건강해야지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지 또 내가 꿈꾸는 것도 또 충실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건강해져야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을 빼더라도 뺀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내가 살을 빼야지라는 말보다는 내가 이제 건강해져야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오늘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실존주의 철학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피투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던져진 존재예요. 피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내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절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님조차도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실존주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렇게 던져졌어요. 피투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심지어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자유롭도록 우리는 아예 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내가
불행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불행을 선택하는 것도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의 선택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피투된 존재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피투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요. 그 자유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살지는 철저하게 그 개인이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이라는 것은 피투된 존재로 이 세상에 던져진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실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존의 상태에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나의 진정한 본질을 찾아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요, 참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막 음식 촬영해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음식, 막 행복해하는 얼굴, 어디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막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막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다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참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복해서 그 행복한 순간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인간들은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정말 불행해질 것 같은 생각. 그리고 내가 진짜 행복해 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복해 보이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봐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 실존주의 철학자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다고 봐주는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이 정말 지옥이 되었어요. 행복마저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어야 되는 그런 정말 타인이 지옥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봐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행복한 게 중요해요. 내가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걸 전문 직종에서 우리가 남들이 소위 성공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진짜 내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봐주는 것이 더 중요해가지고 그런 똑같은 성공의 기준과 똑같은 행복의 기준을 나도 열심히 피 터지게 그걸 추구해가지고 보란 듯이 남이 보기에 그럴싸한 그런 행복을 나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다른 사람이 정해준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이것이 행복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내 행복을 당신이 규정을 해? 오히려 자기의 그 존엄성을요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기분 나빠야 합니다. 아니, 왜 당신이 내 행복을 결정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서 내 실존, 나의 자아의 실존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행복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규정하고 그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 진짜로 내가 행복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성공 기준, 타인이 규정해 놓은 행복 조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가치관에 내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행복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은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면서 진짜 실존주의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존주의를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제빵왕 김탁구를 보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좀 후반부에 가면은 김탁구가 자기 그 회사 대표인 아버지가 병들어서 누워 있었잖아요. 병들어서 누워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탁구가 대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러분 쟁쟁한 인재들이 많았잖아요. 예?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빵만 만들던 김탁구가 대표로 대행을 하니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때 김탁구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나다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김탁구는 자기 비서한테도 존댓말 쓰고요. 막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서가 놀래잖아요. 너무 정중하게 대하니까. 근데 여러분 대표는 꼭 그 비서한테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막 대해도 됩니까? 정말 자기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다운 거. 그리고 김탁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잠깐의 그 대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나다운 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나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실존주의 철학으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인이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타인이 지옥이었다가 이 실존주의 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타인은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하고 이제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바로 가장 나다운 인생, 정말 내가 원하고 진짜 바라는 진짜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인생을 사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